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오늘 오전 경의선 육로를 통해서 박람회 2박 3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들고 왔을지, 또 이번에는 북미 사이에 접촉이 있을지 관심인데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철 박람과 관련해서 정말 최근 몇 시간 네. 동안 굉장히 논란이 큽니다. 네. 먼저 박람 의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지금 남북 관계나 지금 북미 관계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고 단지 평창 올림픽으로 좀 화해 분위기가 그냥 감돌고 있을 뿐이지 올림픽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평화 분위기를 좀 더 이어가고 북미 간의 대화를 만들려면 결국은 북한의 어떤 책임 있는 당국자가 우리와 약속을 통해서 북미 관계의 대화로 나가거나 아니면 이 국제 제재에 유념하면서 남북 관계에서도 정상회담을 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물론 권한은 김정은이 하나가 갖고 있지만 그래도 김정은을 제외하고는 북한에서는 가장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담당자이기 때문에 잘 기회를 활용하면 북미 대화도 되게 하고 남북 관계도 잘 장애물들을 돌파하면서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설사 국민 감정으로는 굉장히 정말 배척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우리 정부가 기회만 잘만 활용한다면 좋은 우리 국군 개척의 기회도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전 기회적인 측면을 더 높이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통해 오늘 입경 당시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굳은 표정이었고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한 쪽에서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알겠죠. 김영철이야말로 대남 업무를 30년 넘게 오랜 세월 동안 해왔기 때문에 북한에서 남북 간의 대화, 또 북한의 대남 도발 그 모든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 바로 김영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통일전선부장 또 대남 담당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맡고 있기도 하지만 역시 이 상황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화난 얼굴을 보인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큰 반감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아마도 좀 이 무거운 표정을 보임으로써 이 현재 상황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 표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방금 홍 박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기회로 삼으면 참 좋겠지만 다시 말하면 표면적으로는 그가 맡은 직책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어질 남북 대화나 남북 교류 그런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북한이 그런 이유만으로 김영철을 내려보냈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내려올 경우 남남 갈등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고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결국 한미 간에도 또 국제사회 대북 공조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북한으로서 김영철을 내려보냄으로써 상당히 양수겹장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우리 국민들의 아픔과 이런 반감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어루만져 줄 것인가, 이것이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김영철 부위원장 제재 대상 인물이기도 한데 박람을 하게 된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미국하고의 무슨 사전 조율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럼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다 지난번에 소식 듣고 놀라셨겠지만 펜스 부통령이 그렇게 대북 강경 기조의 행보를 보였지만 사실은 오기 전부터 김여정과 만나려고 왔다는 거. 그것을 듣고 아마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그 배경이 뭐가 있냐? 우리 국정원이 북한의 통전부, 지금 김영철이 부장으로 있는 그 통전부하고 연결해서 이 북한이 미국과 만나고 싶다. 이런 의사를 서훈 국정원장께서 직접 미국에 가서 그 정보 담당관들을 같이 가서 정보도 교환하고 이 미국을 설득했죠. 그래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참석하에 국방장관, 국무장관 다 참석하에 그럼 만나자 이렇게 해서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김영철이 오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저는 일찌감치 김영철 오는 것도 미국은 허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왔고요. 요번에 특히 주목되는 게 이 미국 북한의 한국의 행사에 오는데 북미국 부국장과 북미국의 2명이나 지금 데리고 왔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앨리슨 후커라고 하는 한반도 담당관, 백악관에서는 제일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사람을 비공식 수행원으로 지금 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북미 간의 접촉이 없다고 하는 거는 좀 그것이 이상하다. 전 틀림없이 접촉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지금 추정입니다만은. 예. 그리고 어저께 그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이 얘기한 게 지금 제목으로는 뭐가 나오냐면 북미 간 접촉 의사 없다 이렇게 나오지만 그 사람 한 얘기 딱 들어보면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약간의 움직임을 볼 때까지는 많은 대안은 없을 것이다. 예. 이게 약간의 움직임, 많은 대안은 없다. 그 얘기는 약간의 대안은 있을 수, 움직임이 없어서 약간의 대안. 여지가 있어요. 그럼요. 네.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접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접촉이 이렇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북미 간의 대화가 되는 조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영철의 의미는 남북 관계 현안의 길목에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서훈 국정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상당한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꽤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 고위급 대표단 일정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 폐막식 참석 말고는 뚜렷한 일정이 나와 있는 게 없는데요. 어떤 일정들이 포함되게 될까요? 예, 아마 그 일정을 공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여러 가지 보안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폐막식만 참석하고 간다면 그렇게 긴 시간 이 대한민국에 체류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또 생각보다 그냥 빨리 왔지 않습니까? 오전에 그러니까 저녁에 폐막식을 하는데 예. 뭐 강릉까지 평창까지 이동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영철이 우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다방면적인 그런 접촉과 대화를 이어갈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홍 박사님은 뭐 성과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성과가 있으면 좋겠죠. 다시 말하면 남북 대화 교류 그것이 진정한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참 좋은 것인데 지금까지 나타난 북한의 태도만을 보면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김영철이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내려보냈다는 점부터 시작해서 우리 정부가 이제 1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한 뒤로 사실 북한과의 대화와 접촉을 과정에서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말하자면 북한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깬다든지 또는 제재 대상인 인물을 보낸다든지 제재를 회피하고 또 행사를 해야 된다든지 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 속에는 남북 관계를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되는데 과거와 같이 북한에게 끌려다니는 북한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제대로 뭐 항의를 하거나 바로잡거나 하는 그런 것이 없는 그런 갑과 을의 관계와 같은 남북 관계를 계속 이어간다면 대화를 한들 교류를 한들 그것이 진정한 남북 관계 개선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섞여서 이번 김영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정부도 그걸 알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냥 대화 교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걸림돌인 핵 문제에 대해서 뭐 북미 간의 접촉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려면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 때문에 북한 측이 남남 갈등을 노려서 한 게 아니냐. 실제로 아까 통일대교에서는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와서 맡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와 지금 평화공존적으로 조금 움직이고는 있지만 속내는 뭐 적화 통일도 하고 싶겠고 그랬죠.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북한이 근데 능력이 핵은 갖고 있지만 경제력으로 볼 때 우리 4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예. 40배나 큰 덩치를 적화 통일하겠다? 그건 쉽지 않을 테고 지금 더군다나 미국은 코피 작전이니 뭐 저 요번에 온 상원의원 얘기 빌리면 미국이 북한의 군사작전을 할 땐 전격적으로 이뤄서 단기간에 끝나지만 인류 역사상 최대의 재앙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 미국에 제재 가하면서 이게 잘 안 되면 2단계로 넘어갔는데 2단계는 군사적인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매우 전 세계에 비극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에서라도 빨리 속도를 내서 미국이 최소한 김정은이 기대하는 건 미국이 북한을 당당하게 공습하거나 군사행동을 하진 못하는 정도를 만드는 게 최저한이고 예.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남한과의 관계를 통해서 남남 갈등도 조장하고 한미 갈등도 조장하고 제재를 완화시키고 가능하면 풀고 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 정부가 호락호락합니까? 우리 정부가 딱 내세우고 있는 게 북미 간의 대화가 돼야 된다. 대화가 되려면 비핵화 문제 얘기 안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북미국 부국장이 지금 온 거 아닙니까? 와서 아마도 핵 문제를 한국에서 터뜨리거나, 지금까지 미국의 전략은 남한과는 일체 핵 문제 얘기는 안 한다. 북미 간에만 한다 이랬는데, 네. 혹시 이번에는 미국과의 접촉이 안 되면 한국 정부와의 관계에서 이를테면은 중국의 이를테면 그 쌍중단, 그 잠정 중단, 쌍 잠정 중단, 그다음에 쌍교 병행 이거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정부 상당히 곤혹하죠. 왜냐하면 곤혹스럽죠. 왜냐하면 미국은 있을 수 없다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야 이거 하면은 뭐 될 것 같은데 근데 쌍 잠정 중단에 한미연합훈련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놓거나 아니면은 제가 볼 때는 김영철이 천안함의 주범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김영철의 입을 통해서 천안함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할 수준으로 한마디 해준다거나 네. 이를테면 그건 통전부장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의 공식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김정은이 젊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폭이 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천안함 문제를 논할 수도 있고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것도 그 집단 탈북자 문제 건드리지 않으면서 뭐 응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류협력 이런 거 가면은 미국으로서 반대할 수도 없고 남북 관계는 계속 진전이 되고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 입장으로 볼 때는 이게 한반도 평화가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북핵 문제를 대화로 연결된다면 좋은 변화거든요. 근데 이제 우려하는 분들도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기대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이번에. 네. 이번에 내려온 고위급 대표단이 핵 문제는 미국하고만 얘기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만은 이번에 보면 일정 중에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게 되고 또 통일부 장관이나 국정원장도 만날 텐데 우리 측에서 비핵화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곤란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미 대화를 견인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한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목표인데 네. 그런 차원에서 지난 1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도 우리 대표단이 북한에게 비핵화 문제를 거론을 했고 그러나 리 선관이 종결 발언을 통해서 비핵화 문제를 거론한 남측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했지요. 네.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인데 남측이 상당히 좀 부적절한 그런 네.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보여준 북한의 입장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김여정의 후속으로 내려와서 지난번 김여정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의 방북을 요청을 했고 대통령께서는 여권 조성을 강조하셨어요. 여권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통령께서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지만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된다는 뭔가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 거기서 말하는 긍정적인 결과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북한도 모르지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경속되고 북한이 제재를 받고 압박을 받는 근본 이유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도발 때문이거든요. 그 개발이기 때문에 그걸 내려놔야만 남북관계 개선도 가능하고 북한이 원하는 경제발전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은 지금 현재 미국을 향해서는 계속 비방과 공격을 하고 우리를 향해서는 화해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북한 핵은 미국을 향한 것이고 동족을 향한 것은 아니다 얘기를 하는데 한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혈맹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우리를 6.25 전쟁 때 우리의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4만 명 가까이 목숨을 바쳤거든요. 피로 맺어진 동맹인데 미국이 공격을 받는 것을 우리가 그냥 눈 감을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미국을 향해서 겨냥하는 그런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동맹으로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상당히 곤란한 것이지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우리 정부도 그런 확고한 입장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미국에서는 이방카 선임 고문이 와 있고 북한에서는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이 왔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남북 해빙 기류도 신경 써야 되고 한미 동맹도 신경 써야 되고 굉장히 신중하고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겠죠. 네. 제가 오기 전에 오늘 최강일 부국장이 왔잖아요. 예. 최강일이 미국 NBC하고 작년 1월 달에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파악해 왔는데요. 작년 1월이요. 작년 1월에 핵실험하고 뭐 네.
뭐 엄청난 상황이 벌어진 때죠. 그때 이런 긴장 상황을 벗어나려면 최강일이 하는 얘기가요. 미국 MBC한테 한 얘기입니다. 이런 긴장 상황을 벗어나려면 미국이 핵전쟁 연습을 중단하면 된다. 이러면서 비유를 댄 게 이게 놀라운 비유입니다. 만약에 북한군이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미국 침공 목표로 핵전쟁 연습을 실시한다고 생각하면 미국인들은 어떻게 대응하겠냐. 이제 북한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을 다 100%씩 다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북한을 천안함에 대해서 사과시키고, 그 다음에 이산가족 상봉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핵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이 적어도 북미 대화가 진전되는 동안에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겠다 하고, 한미연합훈련은 약간 규모를 조정하겠다. 이 정도의 타협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연합훈련도 100% 예전대로 하지 않고 이를테면 전략자산은 뭐 안 온다든지 그 정도로 융통성을 보이고, 그 대신에 북한도 북미 대화를 하면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잠정 중단해라. 그리고 천안함에 대해서는 뭔가 성의 있는 입장을 표명해라. 이산가족 상봉, 중국에서 탈북한 집단 탈북한 그 식당 종업원들, 그분들 송환하다 북한으로 보내라, 이런 얘기 이제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세트를 마련해 가지고 요번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폐막식 이후에 내일 하루가 다 비어 있어요. 서훈 국정원장하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하고 아마 2+2 회담이 될 겁니다. 저쪽에 리성곤하고 김영철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더군다나 북핵 문제 전문가도 왔기 때문에 정말 요번이 굉장히 좋은 기회. 2014년에 북한 3인방 왔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흘렸잖아요. 요번에는 기회는 꼭 우리가 포착해서 반드시 타협안. 그러니까 우리만 100% 승리하면 제일 좋지만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은 양보하되 큰 거를 대승적으로 얻어내는 그런 요번에 그들의 방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그 한 서너 가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험도 중단하고 이산가족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북한이 그걸 다 받아들이기는 솔직히 좀 힘들 것 같고 핵실험 중단 정도를 받아들인다. 그럼 미국 측에서 변화가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게 2010년 천안함 폭침 이전에는 전략자산 이런 거 안 왔거든요. 그 전략자산이라도 오지 마라.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병력수를 조금 줄여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북한도 나름의 체면을 유지하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후속 조치가 있거든요. 이게 잘 되면 제재도 완화될 수 있고, 그다음 북미 관계 개선될 때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전쟁 위기까지 갔다가 물 밑에서 대화해가지고 전격적으로 타협도 한 걸 발표하는데 보면 북미 대북 제재 좀 완화해주겠다.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뭡니까? 개성공단도 재개할 수 있다. 금강산 관광도 할 수 있다. 마식령 스키장. 지금 평창 올림픽 끝나고 나서 우리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도 올림픽 시설을 다시 이용해야 되잖아요. 2021년 아시안 동계아 올림픽 우리가 유치하는데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하고 같이 공동 개최하겠다.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어요.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무수히 많은, 김정은이가 보기에도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제안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핵 문제에 직결돼 있기 때문에 지금 어저께 그 샌더스 제 대변인 말을 다시 인용한 게 조금만 북한이 움직여준다면 대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조금이 뭡니까? 미국도 기대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초강대국으로서 체면을 유지되니까 김영철이 한마디 해서 뭐 북미 대화가 진지하게 된다면 핵 프로그램 그동안은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온다면 제가 볼 땐 장애물이 한꺼번에 그냥 거쳐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폭넓은 행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이제 아니요. 이렇게 말하자면 뭐 미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건 좋은 거지만 결국 전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과거와 같이 북한이 뭐 영변에 냉각탑 폭파도 하고 그랬지요. 다 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말하는 걸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잠정 중단하고 뒤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거기에 대한 확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야 거기에 대한 우리 상황 조치를 할 수 있다. 근데 북한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땐 미국이 탐색적 대화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우리가 어떤 입장인지를 전달하는 그런 형태의 대화는 이번에도 할 수 있고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핵화를 전제로 한 확고한 입장과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대북 제재와 압박의 수위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그것과 확고한 입장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북한 핵 문제 해결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의 남북 관계 변곡점은 아무래도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남북 회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오늘 내일 기회를 잘 살려보고 만약에 아무런 타협도 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대통령께서 얘기한 원칙으로 돌아가야죠. 여건이 조성 안 되면 정상회담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일단 채널을 열렸으니까 북한에게 먼저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성의를 보여라. 계속적으로 종용해서 일정 기간까지 안 나고 패럴림픽 끝나는데도 아무런 북한이 움직이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이 북한의 전향적인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특정 목적의 특사를 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특사를 보내서 또다시 설득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한미연합훈련은 예정대로 해야죠. 근데 만약에 미국이 그 북한한테 한번 기회를 주자. 그러면 우리가 성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전략 자산은 이번 한 번쯤은 안 보내보는 게 어떨까? 미국이 그렇게 전향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그렇다면 그렇게 하고 또다시 북한을 설득해보는 거죠. 그러나 제가 기대하기로는 오늘과 내일 중에 아마 좋은 합의가 있지 않을까. 뭐 좋다 그러는 게 제가 좋다라는 게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쪽이라는 좋다지. 이를테면 천안함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 자기네 책임 인정 안 하고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한다면은 만족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제가 볼 땐 과거에 너무 얽매기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왜냐하면 자칫하면 전쟁까지도 갈 수 있는 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좀 융통성을 갖고 북한을 상대하면 김영철도 얼굴이 굳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활용하면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한반도 정세를 정상화하고 그다음에 평화 국면으로 바꾼 다음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해서 그리고 북핵 문제도 해결하면서 남북 관계를 선순환 관계로 이렇게 북미 관계하고 한미 관계하고 다 선순환 관계로 만들어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로 가야죠. 그 기회를 삼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이 그 대대적인 그야말로 그 전례 없는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먹히지 않으면 제2단계로 가겠다. 그 행동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게 사실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진짜로 고통을 주지 못하고 제재를 하는 거는 뭐 자칫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만 야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북한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 60몇 개를 또 추가 제재를 했는데 더군다나 지금 포괄적인 제재를 해서 지금은 오늘 이 시간에는 안 했지만 향후에 미국이 검토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제재한 선박을 받아들이는 항구에 출입하는 제3국의 선박도 제재하겠다. 그럼 북한은 이제 교육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도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초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어떻게 보면 엄한 경찰 역할을 해주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뭐 굿캅이라 그러죠. 좀 착한 경찰이 돼서 북한을 다스리고 과거에 사과받을 건 사과받고 그리고 북미 대화도 연결하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측면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미국의 대북 가혹한 제재는 요번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제재가 나온 시점이 이방카 선임 고문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이 남북 대화가 무르익는 시기에 이런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공교로운 것인지 아니면 예정된 것인지 그건 뭐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이방카 고문이 도착하는 그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적인 대북 제재, 역대급 대북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뼈아픈 제재입니까? 북한의 상당히 뼈아픈 제재입니까? 그렇죠. 해상 제재가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2270호 2016년에 이 합의된 결의가 통과된 2270호부터가 사실 본격적인 제재입니다. 그것이 시작된 지가 이제 1년여 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이제 상당히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봅니다. 김정은이 스스로 핵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면 핵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강요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고 또 그런 강요가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틸러슨 장관이 지난번 중국에 갔을 때도 얘기를 했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북한 입장을 바꿔서 평창에 오고 남북 대화에 호응하는 것도 지금 이런 노력의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카 고문이 오는 그 순간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건 이미 펜스 부통령이 예고를 했습니다. 역대급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평창올림픽 끝난 다음에 나오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이방카 고문이 올 때 맞춰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카 고문이 대통령과 개별 면담을 통해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우리 대통령께서는 지금 남북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걸 이제 발전시켜 나가자라고 대화의 방점을 뒀다면 이방카 고문은 대화에 관한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얘기하지 않고 한국과 미국이 공고한 대북 제재와 압박이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노력을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접근은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선순환하고 병행하자고 하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북한의 그 민낯을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대화를 하고 하지만 핵은 결코 내려놓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핵을 가진 평화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과 함께 북한은 독재 정권이고 북한 인권을 탄압하는 그런 정권의 모습을 그걸 방치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 정부로서는 공고한 한미 동맹을 통해서 대화도 해야 되고 교류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북한의 입장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남북 관계도 잘 안 되고 한미 공조도 금이 가고 우리 국민은 마음을 돌리고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을 아마 생각을 해야 될 지금 겁니다.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도 미국이 생각하는 제재 그게 맞다고 동의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좀 화해와 대화 쪽을 원하는 국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재 쪽이 더 많지 않을까요? 글쎄 저는 뭐 제가 직접 그 결과를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난 1년 동안 워낙 그 북한의 행태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네. 우리 국민의 양상도 많이 마음 상태도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저는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은은 본인이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결단하고 많은 대표단과 예술단 응원단을 보내고 또 김여정까지 보내고 하면 우리 남측 분위기가 굉장히 바뀌고 북한에 대한 좀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우리 국민은 굉장히 절제되고 냉정합니다. 그건 뭐냐면 북한이 그동안 잘못해온 거예요. 그동안 남북 간에 많은 합의가 있었지만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고 뭐 마치 화해같이 할 것 같이 하지만 2013년에도 2014년 이 아시안 게임 때 3명이 내려와 가지고 그때 황병서가 남북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돌아가자마자 NLL에서 도발을 네, 했어요. 도발을 했습니다. 도발을 하고 김영철이가 항의하러 내려왔지요. 그러니까 그런 북한의 민낯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보이는 북한의 행동이 저게 정말 진정성일까? 핵도 안 내려놓겠다는데 이게 과연 남북관계의 개선이 되는 것일까라는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번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을 둘러싸고도 반대 여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대교를 직접 지나지 못하고 우회로를 이용해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달리 선택의 방법이 없었다고 보시는지요? 조금 제가 좀 아쉽다면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김영철이 이제 그 CIQ 통과해서 그 통일대교 쪽으로 가다가 네. 그러한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오는 거를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회도로로 갔으면 오히려 우리 협상력이 더 커지는 거라고 좀 봐요. 예. 근데 그 모양 자체를 이제 안 보여줬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이제 우회 전진대교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이제 왔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야당도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만약 제가 야당이라면 어떤 입장을 할 것 같으냐면 그래 너 천안함 주범이 오는구나 와서 반드시 사과해라. 우리는 증거를 갖고 있다. 사과하지 않는데 우리 정부가 섣부로 타협하지 마라. 그리고 핵 문제 없이 남북관계 진전하지 마라. 이런 정도로 이 기회를 어떻게든 살려나가지. 적장이 과거에 우리를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뭐 사살당했다. 그쪽에서 뭐 영웅일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무기를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싸우러 오는 것도 아니고 올림픽 뭐 폐막식 축하해주러 오는데 오지 마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상수는 아니다. 상수는 오히려 그거 너 잘 왔다. 해서 와서 다그쳐야죠. 저는 그쪽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쨌든 일단 왔으니까 이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를 다 선순환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를 저는 했으면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강일 미국국 부국장이 이 사람이
단지 MBC 인터뷰만 한 게 아니라 작년 9월 달에는 스위스에 가서 동북아 안보회의라는 데 가서 에반스 리비오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 차관보하고 만났습니다. 이미 북미 접촉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왜 왔을까요? 앨리스 누코를 만나리라고 좀 봅니다. 만나서 서로 간에 북미가 서로 간에 체면과 약간의 실리를 차리면서 서로 간의 행보를 조율한 다음에 각각 일정대로 진행하면서 북미 대화 쪽으로 전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예. 이거 북미 쪽은 그렇고 남북 관계는 더 빠르게 갈 수도 있다. 이산가족 상봉 같은 건 저는 타협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류협력. 지난번에 금강산에서 우리 가서 공연하기로 했는데 지금 북한 측에서 갑자기 안 했잖아요. 아 이제 와서 해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문화교류협력, 뭐 인도주의적 지원 뭐 이런 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순간에는 상당히 기대를 하면서 오늘과 내일 근데 벌어질 일을 말씀하신 내용 지켜보고 싶다. 가운데 네.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뭐 개성공단 재개 어떻게 보면 유엔 제재 내용의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위반될 수도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어떻게 보세요? 개성공단은 사실 유엔 제재 위반은 아니고요. 이 과거에 항상 한 7, 8개의 유엔의 제재가 있을 때도 돌아갔잖아요. 우리 정부가 조금 북한의 사실은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할 때 중단했는데 당시에 우리가 좀 지난 12월에도 나왔잖아요. 좀 절차적으로 조금 좀 월권적인 중단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개성공단은 제가 볼 때는 당시에 우리 정부가 그만둔 거는 근로자들 신변 안전 이런 거를 우려해서 이제 중단한다 그랬는데 사실 뭐 지금 신변 안전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를테면 현금 지원 이런 문제인데 그거는 뭐 현물로 준다든지 아니면 그 분야를 투명성 있게 북한이 받아서 쓰면 되는 거죠. 이번에 북한의 선수단이나 임원단 응원단 왔을 때 우리가 다 지불해 줬잖아요. 그 내역을 다 공개하고 그다음에 그 내역은 북한 주머니엔 1원도 안 들어가고 그것이 다 경비로 소요된 것. 대부분 다 교통비, 입장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한다면 지금 북핵 문제가 걸림돌이지 북핵 문제에서 진전이 있어서 미국도 북한이 저렇게 협력한다면은 개성공단 해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제기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상당한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이산가족 상봉 문제나 남북 교류에 대해서 논의하기에 어떤 협상 파트너라고 보시는지요? 예, 김영철이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 것은 그가 정찰 총국장으로서 천안함, 연평포격, 또 이 목함지뢰 도발이라든지 사이버 테러 이런 북한의 대내외 도발의 중심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북한의 대남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이에요. 때로는 대화에 나왔다가 돌아가서는 또 도발을 하고 그건 뭐냐면 북한은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화와 도발은 같은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1970년대 남북 대화가 개시되고 지금 50년 가까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북한이 진정성 있게 남북 관계 개선에 나온 적은 전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것이 바뀐다면 그건 참 다행한 일이겠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김영철이 강성 인물이다. 강성 이미지를 우리에게 준 것은 맞습니다. 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사진들이 보면 굉장히 악역들을 많이 했어요. 나와가지고 대남 불바다 발언도 했고 정전협정 백지화 지금부터 전쟁 개시 그다음에 자기들이 목함 지뢰 도발은 한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아주 나쁜 일만 골라서 나와서 했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게는 강성 이미지를 비춰주지만 북한에서 강성이 통합니까? 김정은, 김정일이 결심하면 그대로 따르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일이 내려가서 남북관계 발전, 지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여건이 마련된 이 평화 분위기를 계속 늘려가고 남북관계를 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정령적 지시를 내렸다. 그것을 몸으로 움직여야 하는 사람이 김영철인데 김영철은 아마 아까는 굉장히 심각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아주 굉장히 환한 얼굴을 보이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의 분위기를 보이려고 아마 무척이나 애를 쓸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산가족 같은 이런 이 행사를 하겠지만 저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근본적 문제 해결은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하는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자유 왕래 이런 것들이 같이 돼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일회성으로 만나가지고 그 대기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북한의 진정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우리 국민들도 북한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벗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앞서 미국과 북한 접촉 가능성 언급을 하셨는데 그 오늘과 내일 혹시 미국 접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으면은 뭐 다행이겠습니다만은 진전이 없고 만약에 뭐 접촉도 없고 접촉이 있어도 만약에 파결된 별로 합의 사항이 없다면 우리 정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정부는 만약에 북미 간의 진전 기미가 전혀 없다면 그야말로 한미 동맹 관계를 고려하고 그다음에 유엔 안보리 제재, 우리의 대북 제재를 고려하면서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에 있어서의 남북 관계 정상화. 그것이 뭐 이를테면 문화 교류 같은 거, 일단 말라리아 방역, 그다음에 의약품을 지원한다든지 뭐 영유아 분유를 주는 박근혜 정부 때도 했던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체육 교류, 문화 교류 이런 것들은 뭐 미국이 뭐 관여할 바도 아니고 제재에도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가면서 지금 열린 채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북한에게 압박을 가해서 북미 대화가 비핵화 문제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가 더 나갈 수가 없다. 그 대신에 북미 대화만 되면 개성공단도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금강산 관광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남북 간의 2021년 아시안 게임도 같이 열고 그리고 그동안 5.24 조치로 중단됐던 여러 가지 조치들 이게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명확한 인정과 사과만 있으면 갈 수 있다. 결단을 해라. 너희들도 국가라고 체제에 지금 명운이 달린 시기 아니냐. 따라서 결정해라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안 되면 고위급 특사까지 보내서 설득을 하고 그 대신에 그거 가서 상의하는 내용 자체는 한미동맹과 제재 범주 내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연합훈련 문제인데 그 문제는 결국은 북한의 태도와 북미 대화 진전 여부를 봐서 또 미국의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미국과 계속적으로 긴밀히 조율해서 4월을 맞아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좋은 변화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예, 시간이 지금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문 박사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시죠. 북한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공고한 한미 동맹입니다. 한미 동맹과 확고한 대비 태세. 다시 말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도 결코 사용할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북한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김정은 정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요인이 된다. 북한이 아무리 한미 관계를 이간시키고 하려고 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한미는 더욱더 공고해지고 확고하다라고 하는 것. 김정은이 핵과 관련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결코 이런 상황이 조금 더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것만이 핵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윤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